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 196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62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3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 내수를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전자 상거래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최근에 계속해서 이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 수출 실적을 보시더라도 자동차가 계속해서 전년 대비 견조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전략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관련 전기차나 이 수소 연료 전지차 등 이런 친환경 쪽에 이제 캐파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회사인 현대위아가 가장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 그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는 차량 부품 쪽에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지금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 감소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게도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하반기에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돼도 연관이 좀 있는 것이고, 또 현대기아차가 또 중국 쪽에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이제는 좀 수익성 위주의 그런 전략을 좀 펼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동사에게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또 미국과 멕시코 공장의 가동률 증가, 고급 차량에 대한 또 동사의 높은 채택률, 이런 것들이 향후 수익성을 좀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기관들의 매수가 7,000주 이상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기관 매도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던 동사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도 또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상승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4,000원이고요. 목표가 7만원, 손절라인 3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49.1, 또 중요한 기준선 50을 하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미국의 2년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7, 18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센티가 50bp 정도, 그러니까 0.5%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0.5%도 더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이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미국 시장이 오늘 1% 정도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기대감을 반영시키면서도 경기 침체,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의구심에 조금 시장이 의구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야간 선물이 외국인 2,000계약 가까운 순매수 때문에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한 것, 이것은 장 초반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죠. 큰 틀에서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한 경제지표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 장초반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같이 3천억 가까운 이런 대량의 순매도가 나온다면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또 하락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 수급이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LS 산전이 5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1% 가깝게 상승. 그리고 4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1.1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동원수산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8월 7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이 16%에 가깝고요. 1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을 주신 종목입니다. 목표가 4만 원 주셨는데 넘어서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수익률 32.84%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15.8% 이상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클리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벌써 17%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이 원익큐브 올라와 있는데요. 8월 1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 24.67%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는 홍기범연구원의 삼부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0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주셨는데 현재 2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4위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27%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29%를 넘어섰고 이청원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3%에 가깝고요.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3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탑 8 중에서 2위에 올라온 종목,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8월 2일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4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동사의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은 어제 제가 제시했던 목표 가격인 4만 원을 돌파하였는데 수급적으로도 크게 악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은 8월 13일 이후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방산주라고 하는 기업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42,500원, 2차 목표 가격으로 42,500원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 해당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요, 홍성민 팀장님이 오늘 첫 출연입니다. 종목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종목 매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정 예정이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글로벌 증시의 대장인 다우 지수가 소폭 하락후 고점에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은 박스권 움직임에서 상단을 이탈하여 전고점을 향하는 흐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고점 라인에 있지만 기술적 분석 시 추세적인 하락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5일 그리고 6일 그리고 7일에 이제 저점을 찍고 이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우 지수가 상방 이탈하여 이제 전고점을 향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때 국내 증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단기나 뭐 스윙 위주의 종목이 아닌 중장기 위주의 종목을 선정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어제 미 증시가 두 시장 모두 1% 수준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가 50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35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와지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결국에는 금융시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 초반 우리나라 증시도 일정 부분 하락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의 반등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장 특별히 큰 폭의 주가 약세는, 지수 약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8월 초반에 있었던 코스닥 지수의 급락 이후 국내 증시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구축해 나가는 전략, 오늘 장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은 괜찮은 종목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계속해서 담아두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은 이제 전일 이제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의 추가 관세 보복으로 이제 중국이 WTO에 제소를 하면서 이제 국내 증시는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이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투자 그리고 관망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수산주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여러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 조금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5G입니다. 제가 네. 5G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가 5G는 통신이라고 하는 사업 부분에 있죠. 그런데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으로서의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물론이고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변수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5G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솔루션, KMW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심지어 스마트 팩토리까지 그 모든 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5G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5G 시장을 누가 과연 독점할 것인가, 누가 5G 시장의 선두 국가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분명 스타트를 튼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즉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 아래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지금 흐름이 좋은 5G가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 심지어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지어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께도 오늘장 관심 섹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또 길게는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섹터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가 3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저점을 기록 후 빠른 시간 내로 이제 연중 고점이 이제 1,600만 원을 터치하고 현재 이제 소폭 조정받는 모습인데, 이제 뭐 어제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이제 비트코인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일에도 뭐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비덴트 뭐 각종 이제 암호화폐 관련 주들이 거의 한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오늘 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5G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네. 실제로 이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 보니까는 5G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리포트가 많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좀 투자를 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좀 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KMW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이제 3조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것. 지금 KMW가 그런 것 같습니다. KMW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수급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지금 KMW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올 3월의 주가가 11,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가는 6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이만큼 상승한 만큼 이제 조정 구간에 놓여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만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은 추가적인 주가 약세에 기반한 조정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기반한 조정이라는 판단 아래 조정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이와 함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며 앞으로도 KMW 이 기업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 간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 많습니다. 일단 어제 아시아나 매각의 예비 입찰 마감일이었습니다. 일단 HDC와 애경 2파전으로 가닥 잡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리포트 나왔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는 HDC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인수 자금 등 확인 전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9% 가깝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중국 측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이 화장품과 면세점 등의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 이렇게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약세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7,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0.12% 약보합권 43,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움직임 없고 네이버는 0.6% 하락하면서 15만 원 선 깨졌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0.6%의 상승세 25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7위권에는 여전히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LG생활건강이 현재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최근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5% 가깝게 급등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124만 원대 회복이 됐고요. 신한지주는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코스피는 약보합권 196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620선 깨지면서 619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만 원이 깨진 CJENM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0.3% 약보합권 1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KMW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중한 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늘 쉬어갑니다. 1.5% 하락세 7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은 쉬어갑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19만 3,300원에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메디톡스 강보합권, SK머티리얼즈도 1% 가깝게 상승, HLB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제 시총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오후에 기업 설명회를 열었었죠. 5년 내에 5개 항암제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은 1% 하락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5%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5,000원대가 어제 뚫고 올라섰는데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다시 64,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동사는 전자 제품, 부품 제조 판매는 물론이고 통신에 관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통신에 관한 사업을 살펴볼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능형 단말기, 접속 교환 시스템은 IP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와 음성으로 변환되는 등 다양한 유무선 접속 기술의 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음성은 물론이고 초고속 인터넷과 영상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시장에 계속해서 내어놓고 있죠.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LG U+와 SK 브로드밴드 등이 수요 증가에 따른 통신망 구축 또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역시 테마로서 우리가 이 종목으로 일정 부분 접근을 했던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죠. 안철수 의원 관련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치, 즉 실적이나 수급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적은 매출액은 4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적자 전환하였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은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동사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불거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써니전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동사는 지난 5월 22일입니다. 3,645원이라고 하는 고가, 이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매우 좋은 양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한 번의 주가 상승이 결국 최근 1년 기준 최고가를 충분히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4,12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3,02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와 게임은 물론이고 지금은 음악 컨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부분을 살펴볼 경우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상품인 카카오톡 보드의 시작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그 파급 효과는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선물하기 서비스는 물론이고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은 대중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나가게 할 수 있는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모바일 게임 사업부는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를 구축한 상황이고요.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의 강화는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규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부에서의 성장이 또는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온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카카오의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 기준 1,572억 원 수준인데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과 수급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동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포트폴리오에 카카오를 편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7월 24일에 고가인 13만 8천 원이죠. 해당 가격대의 돌파는 이제 고작 한 틱 남았습니다. 이 한 틱만 돌파하면 주가 상승은 무난하게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현 시점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11만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비츠로테크는 1955년도에 설립된 기업이면 200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습입니다. 이제 비츠로테크는 이제 전력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최근 이제 전력 사업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친환경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 응집된 기술적 노하우와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신규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이제 활동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획득하는 데 아주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이제 폐액 처리 및 진공 상태, 초정 및 접합 등 이제 항공 우주 시제품을 생산하는 특수 부문의 사업도 영위하는 모습이며 이러한 이제 부문에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소형 위성 발사체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 성공. 또한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독성 폐액을 처리하는 폐액 처리 사업과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핵 융합 에너지를 얻는 K-스타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수 전공 설계 통한 이제 항공 우주 시제품을 통해서 이제 매출액 또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이제 PFC 제작을 통해 이제 한 번 더 매출액도 한 번 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비츠로테크는 이제 최근 시장의 이슈도 아주 소외받지 않고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잠재력 언급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난 2002년 폐지한 이제 우주사령부를 다시 창설하는 등 이제 시장의 이슈 아주 소외받지 않고 잘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61%, 유동지수 약 850만 주, 그리고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산은 이제 3,212억 원, 부채 1,163억, 자본 이제 2,049억으로 재무 상태에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의 이제 흐름은 이제 8월 7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며 현재 패턴상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패턴이 완성된 후에는 한 번 더 큰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5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SCI 평가 정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 민간업계 이제 최초로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았으며 이후 이제 신용평가업 그리고 신용조회업 등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제 분할 기일로 신용평가 부문을 단순 물적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종속 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개인 및 가족, 기업 신용정보, 실명 확인,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상거래 채권, 신용조사, 아이핀 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신용조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 확대로 앞으로에 대한 사업 전망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려면 이제 신용 정보 조회 이용은 이제 필수이며 이제 네이버가 중국 알리페이처럼 이제 금융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만큼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시장도 더욱더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SCI 평가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라는 것도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이제 그러므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많이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 이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주가 또한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 주가 또한 많이 급락한 모습인데 이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모습이며 뭐 가파른 하락 조정을 선반영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편입되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S코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2019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737% 증가한 모습이며 단기 순이익 역시 351%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제 원가 및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고 재무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 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제 22평 위로 위치한 모습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뭐 기술적으로 분석 시 바닥권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이제 충분히 이제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천 매수가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12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30원 이하를 2,13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 BNG 스틸입니다.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니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2차 전지 그리고 히토류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니켈이라고 하는 니켈이라고 하는 국제 원자재의 가격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국제 원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국제 원자재는 크게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드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이고 이 하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섹터가 있고 구리와 니켈 그리고 주석 같은 산업용 금속류, 마지막이 금과 은 그리고 백금 같은 귀금속류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우, 즉 가축이 있고 그리고 기호식품인 코코아와 커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식자재 또는 식품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쌀이나 밀과 같은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제 원자재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로서 작용하는 건 전통적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국제 유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구리였죠. 국제 유가는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구리는 일반적으로 공장이 새롭게 설립을 하게 될 때 또는 공장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선을 구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국제 원자재로서의 역할을 하기만 했을 뿐 특정 국가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간 이 니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니켈과 관련된 산업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2차 전지와 지금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히토류가 되겠죠. 그래서 니켈이라고 하는 이 국제 원자재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에 따라 현대 BNG 스틸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니온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또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니켈의 가격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개발입니다. 저희가 좀 아침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SOC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3,72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4% 가깝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홍성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제가 우원개발을 보는 것은 이제 일단 오늘 우원개발의 상승 이유는 뭐 홍남기 부총리의 연내 이제 55조
공공투자 계획 발언에 이제 SOC 사업 이제 부각에 이제 주가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현재 근데 재무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흑자 전환하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라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최근에 이제 외인의 수급이 그닥 많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너무 가져가는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테마성으로 가져가시는 종목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주가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8월 6일 이제 신저가 이제 2,725원을 기록 후에 현재 주가가 이제 122평의 저항을 받고 이제 소폭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일단 22평의 지지 라인 약 한 3,540원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꾸준히 홀딩하시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37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8월 22일에 파원에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5%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게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좀 보면은 꼬리가 길게 좀 만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조금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거 좀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을 줬다가 다시 한번 재차 좀 갈 수 있는 또 그 흐름을 또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파동에 올리기 위해서 단기 구간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차후에 또 눌림목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태양광 인버터라든가 그다음에 ESS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ES 쪽에서 이제 화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면서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죠. 신재생 에너지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또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쪽 계속해서 차세대 퀀텀 다시죠. OLED를 갖다가 생산 본격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워넷 같은 경우는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GMP를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GMP 같은 회사는 원래는 이제 라미네이팅 관련해가지고 필름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문서, 신분증, 여권, 지도, 설계도 등 각종 보존 서류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존 서류와 그다음에 장기 보존과 유변조 및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라미네이팅 사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회사가 이제 흡수 합병하는 부분에서 이제 신규 사업도 많이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VT 코스메틱을 이제 자회사로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사업 쪽으로 마케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BTS죠. 방탄소년단하고 제휴를 하면서 향수라든가 화장품들을 좀 마케팅하면서 중화권 시장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기존 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메디칼 사업이라든가 의료식품,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최근에 이제 또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또 사업을 좀 펼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에 루테녹스라는 히터가 이제 제품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회사가 이 루테녹스 히터를 통해서 전기 다림이라든가 전기 코트, 온수 정수기, 비대기를 기존에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용 루테녹스 히터를 개발해가지고 연내에 좀 납품 추진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잡고 있다는 거에서 전기차하고 좀 관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루테녹스 히터가 자동차 가슴자에 등에 난방용 공조 히터라든가 그다음에 겨울철 2차 전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고, 그 장점으로서는 정밀 온도 제어 히터 제작을 가능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히터 대비해서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적으로는 이제 올 4만 대 수준의 그 전기 자동차용 루테녹스를 좀
생산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이제 통과가 된다 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그 기간 대비 상반기 매출액이 한 522억 정도 잡히면서 18%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거는 42억 기록하면서 52% 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재무 구조를 좀 보면은 지난해부터 2018년도부터해서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특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계속해서 3년 연속, 당기순이익까지 4년 연속해서 적자를 좀 보이다가 완전히 흑자를 좀 돌아섰고, 올해 또 상반기에 또 매출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짧게 1,800원, 손절가는 9,350원 말씀드립니다. 네, GMP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1970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좀 등락폭이 있습니다. 62선에서 오늘 최저치를 찍었는데 단숨에 거의 10포인트 정도 올려내면서 현재 고가를 경신했고요. 다시 197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139억 원가량 매도합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강보합권으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국산 불화수소에 대해서 일부 대체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 강보합권 4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12년 만에 외화 채권에 발행을 했습니다. 5억 달러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 79,400원대까지 올랐고요. 현대차도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2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다시 0.3% 상승하면서 151,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14만원대까지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 이 5거래일 사이에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네이버는 큰 폭으로 매수했고 기관도 네이버 동시에 매수에 나섰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 0.6% 하락하면서 32만 원대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2%대 급등세로 흘러갑니다. 16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스위스 론자와 램시마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9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LG 생활건강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내어주면서 다시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한 때에는 124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3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오늘 0.5% 상승하면서 623포인트에서 거래됩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62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등하면서 624포인트까지 올려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상승 흐름 가지고 나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다만 기관이 150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 헬릭스미스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KMW도 장 초반에는 하락세였지만 현재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3,8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은 74,7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0.1% 약보합권 193,900원에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0.6% 상승하면서 3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 강보합권, 휴젤도 강보합권은 전환이 됐습니다. HLB가 1% 이상 급등하면서 4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IR을 열었었죠. 기업 설명회에서
5년 내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 28억 달러 매출이 목표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의 상승세 나타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반면 어제 급등세 나타냈던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은 조금씩 쉬어갑니다. 0.46% 하락하면서 65,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5원 이상 내리면서 이틀 전의 환율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21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폭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이 8월 2일에 저가 매수로 추천해주신 RFHIC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수익률 43% 이상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매도하는 거는 일단 거래량이 어떤 상투. 오늘 한 200만 주가 넘는다라면 오늘 장중 고점에 1차 매도가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것은 뭐 한번 고점을 찍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장세 속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5G 장비가 국내에서는 뭐 LD 에모스 장비를 상반기에 많이 썼는데 하반기에 들어서부터 이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의 그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가 과거에 화해 사태로 인해서 그 급락했던 것이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화해라든가 이런 쪽도 5G 장비에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 지라칼륨 트랜지스터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급증하는 이런 수요가 하반기부터 확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곳에 추천을 이렇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뭐 영업이익이 한 몇 배로 증가하는 뭐 6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많은 리포트도 있고 그런 와중에 회사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G에 관련된 거, 특히 이제 지금 장세 속에서 장세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게 이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이런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RFHIC도 고점의 매도지만 나중에 조정받는다라면은 어떤 사이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종목이니까 내년까지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사이클 매매를 하셔라 아니면은 그냥 보유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장세 특징이 이제 바닥권에는 뭐 거래량이 없죠. 뭐 거의 뭐 매수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하락시마다 계속해서 종목을 그 수량을 모아가야 돼 이런 양상인데 바닥권에 과연 바닥을 확인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의 판단이 아주 중요한데 이 종목도 이제 바닥을 거의 확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현대 종합 상사로부터 인적 분할이 됐죠. 2015년 분할되면서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로 이제 새롭게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주 매출은 이렇게 뭐 크게는 두 가지. 현대 로고의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축산물 그러니까 돼지, 뭐 우육 그리고 닭 이런 그 세 가지 축산물을 도매를 하는데 주로 돼지고기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전 세계 돼지 고기값에 그 들썩들썩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발원지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최근에 뭐 13년 만에 최고가의 그 돈유가를 나타냈다. 그래서 뭐 신분증 가지고 가서 또 구매 제한까지도 이렇게 벌어지는 양상이 있는데 이렇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 회사가 중국이 국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것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인데 이런 그 주로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체 그 돼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자금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 돈육의 그 유통 구조상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도 여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 회사가 뭐 새롭게 추진하는 뭐 망고라든가 비료 이런 거보다는 지금 현재 주안점은 축산물 도매에 따른 하나의 어떤 흐름 자체에서 분명히 바닥권에서 언젠가는 지금 뭐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그거에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질 않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손 FNG라든가 이런 거를 빼면 현대코퍼레이션이 수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우리 상장사 중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현대코퍼레이션 관련주라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배당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4%대 배당 수익도 충분하다. 이런 것을 따지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해도 아니면은 배당 수익을 먹는다고 해도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면서 오늘 뭐 가격대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이럴 때 이제 서서히 모은다는 그런 판단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휘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 장 마침부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고 계속 리딩 또 리뷰 진행하고 있는 5G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상방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면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IC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RFHIC는 질화 관륨이에요. GAN, 그러니까 질화 관륨 트랜지스터 관련해서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이라는 것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질화 관륨 트랜지스터가 이제서야 하웨이에 가려져 있었던 이슈들이 벗겨지면서 본연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제가 이런 구간 계속 언급드리면서 꾸준히 우상향 급등 수익이 표출이 됐죠. 자, RFHI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라붙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월간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월간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던 섹터에서 20개월 이평선이죠. 눌림목 충분히 주고서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행보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최근 근 1년 6개월간의 박스권을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건 밀간 차트상으로는 급등이 나와서 다소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월간 차트상으로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이후에 추세가 열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즉 지금 자리서부터 음봉이나 눌림목이 진행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눌림목을 기다리지만 눌림목을 줄지도 미집습니다. 지금 RFHIC라든가 FR텍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패턴이 들고 올려버리는, 그냥 빵 치고 올려버리는 패턴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저는 RFHIC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자. 월봉 추세대가 열리면서 상승 추세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질화 관련 부분이 이제서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고 프리미엄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탈가 39,400원, 39,4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를 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절반 매도 단기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FR텍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지금부터는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익절가 관리를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익절가 관리는 6,2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오늘 3일째 양봉이죠. 1, 2, 3로 치고 올라가는 3일째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절반 정도 다시 매도해서 밑에 눌림목을 기다리고 못 올라간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못 올라간 종목군 중에 제가 여러 종목 소개시켜드렸는데 머큐리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죠. 누적 수익 크게 나고 있고 머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머큐리 같은 종목들도
밑에 하단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9,200원이죠. 9,200원 라인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 머큐리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9,200원 입저가 라인 잡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머큐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방적으로 지금 다 상승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바닥권에 소개시켜드렸던 다산 네트워크스나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보시면은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고 있죠. 즉 5G가 지금 대세로 올라서면서 FR텍이나 RFHC가 꾸준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따라붙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러면서 머큐리 같은 종목군들 밑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듯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지금 구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지금 7,660원 이 라인 가격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 매수가 됐다라면 손절가 7,000원, 7,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갭자리가 보입니다. 갭자리 보시면은 9,100원까지 목표치가 열려 있고요. 9,10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뭐 종목 봐드리고 있는데요. 메모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S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넷은 타점을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타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S넷이라는 종목. 자, S넷의 20일 이동평균선을 장악을 해주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파란색 이평선입니다. 이 라인대를 눌림목 지지 후에 반격이 나오고 있죠. 저는 단기로는 접근이 힘듭니다. 단타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고 거래량은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수가 밴드는요. 매수가 밴드는 7,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자. 7,900원 이하에서 7,700원까지. 7,900원 이하 7,700원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밑에 하단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00원. 손절가 7,300원. 목표가는 저는 중장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S넷 같은 종목은 1,400원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충분히 들어갔다. 목표가는 1차 1,4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1,400원 갔을 때 목표가를 상향할지 더 볼지는 대응 전략을 추후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뻔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따라붙기 부담스럽다라면 바닥권에서 바닥 가지고 있는 5G 쪽도 우리가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KMW 안 볼 수가 없겠죠. 이 KMW는 뭐 지속적으로 제가 리뷰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는데 입절가를 터치를 안 합니다.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절가를 터치를 안 하면, 손절가를 터치를 안 하면 그 종목은 평생 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입절가 5일선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입절가를 우리는 다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절대 어렵지가 않고요. 69,900원. 69,900원으로 상향, 입절가 상향. 그러면서 누적 수익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죠. 69,900원 이탈되면 절반이라도 매도해서 차익 실현. 그렇지 않으면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 마디 전략이고요. 추세가 상승하는 한 나는 지속적으로 종목을 보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섹터 점검 이렇게 싹 해드리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HLB를 안 볼 수가 없죠. 어제 장중에 흔들림이 한번 나왔지만은 우리가 정했던 입절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계속 보유죠. 지금도 보유고요. 그런데 이 HLB를 좀 우리가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 설명의 이슈는 일단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갭을 메꾸러 왔던 자리까지는 충분히 왔죠. 네, 충분히 왔습니다. 목표가 지금 충분히 누적 수익 충분히 내어드렸고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겠죠. 과연 HLB
바닥권에서 들쳐오고 올라갔지만 기업 설명이 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어떤 이슈로 우리가 더 이상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기다려야 될 것이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제 HLB에 대한 이슈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HLB 같은 경우에 어제 5년 내에 리보세라닙 항암제 5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LSKB 직원이 연구자가 직접 발표를 했고요. 이 리보세라닙이 일단은 내년 위암을 시작으로 해서요, 대장암, 간암, 기타 등등의 암 5개의 암종을 적응증으로 한 항암제를 키우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 부분은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회사가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자로서 또 주주의 개념으로서 이 회사에서 밝히는 내용을 믿고 안 믿고는 주주의 이제 입장인 거죠. 그러나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항상 주식은 돌변을 하죠. 그래서 회사 쪽에서 밝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받아는 들이대 100% 믿지 말자. 잘못됐을 경우에 충격파가 얼마나 강하게 가해지는가를 이번에 바이오가 교육을 충분히 시켜줬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똑같죠. 날카롭게 냉철한 대응으로 대응을 하는 자만이 롱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그 유럽 암학회에 이제 9월 27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9월 27일부터 유럽 암학회에 이제 우리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자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HLB가 이야기를 했고, 유럽 암학회에서 OK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모에 참가를 해서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상 관련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27일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석 이후까지, 추석 지나고 이후까지 이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익절가 깨면 안 되겠죠? 익절가 잡아드릴 거고요. 지금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회사 측에서 밝힌 거는 5개 암종에 대해서 약 매출이 3조 3천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사명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사명을 LSKB의 사명을 엘리바로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갑자기 또 LSKB가 안 보인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뀌면은 엘리바라는 이름으로 위암을 이제 시작하는 내년부터 엘리바라는 이름으로 적용된다라는 거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HLB 상황 파악됐죠. 모멘텀 유럽 유럽 암 학회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 그러면 9월 27일부터인데 그때까지 모멘텀을 상승한다라면 추석 연휴까지는 충분히 이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입절가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설정해놨던 입절가 라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2,300원과 200원 사이인데 편안하게 42,2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입절가 42,200원. 자, 여기가 무너진다라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명분을 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절반 매도. 그죠? 안 깨지면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일단 목표치는, 왜냐하면 안 깨진다라고 가정한다라면 7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표가가.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 시장에서 급락 충격파가 나오기 직전 모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열어두시고, 단 전제 조건은 입절가를 깨면 안 된다. 자, 그리고 HLB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각도가 세워지면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각도대로 쭉 올라가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각도가 설정해지면 어지간해서는 눌림목을 잘 안 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올려버리죠. 여기서도 그랬고, 지금 또 그러한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눌림목 줘봐야 5일선 내지는 11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눌림목을 충분히 5일선에서 11선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낫고요. 지금은 어설프게 들어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예 눌림목을 주면은 저점 매수. 그죠? 그냥 날아간다, 그냥 치고 간다, 보내주면 되죠. 바이오는 많으니까요. 다른 바이오 뭐 저점에서 돌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고요.
오늘 같은 날 보시면은 자, 제가 메가 트렌드, 그 시장에서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종목군들은 이슈가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ST팜 같은 경우도 어느새 제가 저점 정확히 잡아드리지는 않았지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이오가 제가 시장이 돌면은 바이오가 리드할 거다라고 여러 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ST팜 같은 종목도 바닥 찍고 그냥 쭉 치고 올라가죠. 눌림목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단타, 트레이딩 못 하시는 분들은 대응할 필요는 없다. ST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면 제2의 ST팜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나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내용들 매일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제가 아침에 잡아드린 종목군들 수익 엄청납니다. 보신 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매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 자, 매수는 지금 현재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헬릭 스미스 바이오죠. 바이오 대장으로 등극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손절가 17만 3천 원 잡으시고요. 지금 현재가 18만 6천 원인데 이 라인 지금 잡으셔도 됩니다. 손절가 라인만 잘 설정하시고요. 목표가 23만 원, 목표가 2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에 겁먹지 마세요. 네, 잘 대응하시면 반드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